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안가렐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안가렐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뉴스 분석을 통해서 확률 높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내어드린 유튜브 채널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기회가 왔을 때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미리미리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셔야겠죠. 다양한 관심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얻어가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 눌러주신 것 잊지 마시고요. 매번 올라오고 있는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선물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테마입니다. 2차 전지 AI 관련된 무료 자료집, 이 자료집만 보셔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남았고 어떤 종목들이 핵심인지 이런 종목들을 이 장기 투자해야 정말 여러분들 계좌의 두 배, 세 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정리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보시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재료 소멸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서 잠깐 쉬어갈 때 그 중간 사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이 바로 AI 관련 종목들입니다. 해당 무료 자료집입니다. 싹 다 무료고요.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이 해당 자료집까지 얻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으로 가봐야겠죠. 자, 오늘의 영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원전 수출 이제 여기서 다음 두 배 종목 나옵니다. 1200조 놓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 제가 꽤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찍어드리지 않다가 최근 3주 안쪽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번 달 4월 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때문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다양한 이야기 있겠죠. 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있을 거고요. 그 이외에 뭐 다양한 이야기 있겠지만 특히나 이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항상 빼놓지 않고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일정,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유럽의 원전 수출까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4월 말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종목들이 바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최근에 악재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흐름을 하나씩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서 6일에서 8일 방일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과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의원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게 방사능이 있을 텐데, 그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르면 현지 여론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일본 입장에선 빠르게 다양한 굉장히 큰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방류하고 싶어 하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게 방류됐을 때 다양한 방사능 물질들이 방류가 되기 때문에 생태계를 다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한반도 앞바다에 있는 수산물을 먹을 수 없게 되는 현상까지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죠. 뭐 사실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장에 뭐 직접적인 뭐 피해는 없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다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해당 연구 결과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국내 해역 유입과 수산업계 피해에 대한 우려를 현재 표하게 되면서 산업 피해 보전, 수산물 정보 비축 및 수매, 판매 촉진, 홍보 등 실시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입을 일단 안 하고 수산업계의 피해, 우리나라 국내 한반도 주변에서 생산되고 있는 잡히는 지금 이제 수산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다 저거 방류되고 나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단 뭐 요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낫겠죠. 뭐 최대한 방류를 안 하는 쪽이 좋긴 할 것 같은데요. 뭐 요것을 막을 수 있으면 막아 보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막을 수 없다면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 수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져가게 되면 결국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된 건 뭡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죠. 바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로 인한 해일이 만들어졌고 해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원전이 재가동을 하지 못하고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춰버리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냉각이 불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방류, 해양 생태계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에는 더 이상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죠. 일단 원전을 이제 고만하자라는 쪽이 한쪽 있고요. 원전을 안전하게 하자라는 쪽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의견이 맞을지는 우리가 미래를 갔다 오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판단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최근에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흘러간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이 결국 올라갈지 말지를 판단해 봐야겠죠. 최근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 관련 종목을 원전을 없애자가 아니라 안전하게 하자는 쪽이니까요. 5년간 원전 중소기업에 6,750억 원 투입, 강소기업에 150개 육성한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원전을 찬성하는 쪽이라서 이렇게 지원 정책을 많이 피고 있어요. 2024년까지 원전 중소기업 경쟁력을 탈원전 이전의 2016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2027년에 원적 강소기업 150개를 육성하시 목표라고 하고요. 국내 신규 원전 건설, 해외 원전, 해외 수출 추진 등 원전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적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이 이제 해외 원전 수주가 결정된 때가 2024년도거든요. 좀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대부분의 결정이 나옵니다.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 2024년도 한 말부터 하반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원전 건설이 시작될 거고요. 다양한 제품의 부품들이 납입이 아마 2025년도, 6년도, 7년도에 맞춰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품 납입을 진행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원전 부품을 수출하게 되면서 매출을 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현재 정부의 목적이겠죠. 일단 근데 현실을 말씀드리면 2026년 즉 저 직전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면서 원전 생태계가 완벽히 망가졌잖아요. 이 망가진 생태계는 복구가 안 될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한 번 망가진 생태계는요. 그 과거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다음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또다시 탈원전 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떤 수준까지 복구하는 거라고 보면 되냐면 당장의 원전 수출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복구하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아마 현실적인 목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중요한 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원전의 생주기, 설계, 제작, 건설, 운영, 유지 보수, 해체까지 최종 4개의 분야에 40개를 중점 지원을 해서 원자력 발전된 관련된 기술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을 찍으니까 그래야 뭐에 집중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설계, 제작, 건설까지는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멈춰 있냐면 운영 유지 보수와 해체에서 멈춰 있습니다. 운영 유지 보수는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좀 이따 뒤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해체 기술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운영 유지 보수가 가장 중요한 기술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에 내용 추가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내 정부는 간단하게 대형 원전 수출부터 큰 원전,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가동돼 있는 원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차세대 원전까지 노력을 하고 있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같이 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다음 목적지를 바로 SMR로 잡고 있습니다. 소형 원전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차세대 원전, 다양한 해외 원전 수출을 지원하고 또 다양한 생애 원주기 완성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차세대 원전에 대한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요. 다음 원전 수출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전 세계는 결국 원자력 발전소만으로 전기를 생산하진 않을 거예요. 보시면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의 특급 도우미로 진화한다라는 내용인데 신재생 에너지란 뭐 여기서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뭐냐면 바람이 불 때가 일정하지 않고 태양이 떠 있을 때가 일정하지 않은 게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데 이들이 가동되지 않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완벽하게 가깝게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원전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을 개발해서 태양광 풍력이 지니는 간헐성을 보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ISMR은 신재생 연동뿐만 아니라 잉여 전력으로는 수소까지 생산 가능합니다. 나중에는 수소 자동차가 아마 필수가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은 전기차지만 아마 한 3년 20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에서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대한민국이 뭐 가지고 있는 기술이 수소 기술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동차에 있어서는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소 자체 생산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까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뒤집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수소 생산까지 가면 좋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수소 생산까지 가면 원자력 발전소의 쓸모가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필수적인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다음 원전을 수출 단순하게 대형 원전 수출뿐만 아니라 다음 소형 원전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다음 이 유럽에게 어필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는 국가랑 거래하고 싶지 다음이 없고 지금 당장의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 거래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한번 거래해 놓으면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유럽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다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내에서도요 이런 것들 SMR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뭐 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SMR 국가 산단 유치로 세계 원전 수출 시장 선점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SMR 수출할 때 경주에 있는 만들어진 기업들이 부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255개 입주를 원했고 취업 유발 효과도 2709명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6조 7,356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지방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뭐 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잘못되면은 이제 피해도 물론 존재하긴 하겠지만 문화재를 제외하고 나면 대단한 엄청난 먹거리가 없는 경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착공 목표는 2026년이라고 하고요.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소형 모듈 원재로 특화 산업단지를 유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대형 원전 수출 그리고 소형 원전 수출까지 하면서 다음 차세대 친환경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SMR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 물론 나중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떠오르는 건 바로 SMR입니다. SMR의 방사성 폐기물이 문제입니다. 바로 일반 대형 원전보다 더 많은 방사성 폐기물이 배출된다는 건데요. 자세한 얘기를 보면 미국 스탠퍼드와 캐나다 지금 현재 대학교 연구진은 현재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내놓은 SMR 설계안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허 출원 자료에 공개된 설계와 행렬료 주기 사양 등을 토대로 이론적인 계산과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가동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의미는 있겠죠. 예, 뭐 이 대학 이름만 보셔도 대충 할 대학들은 아니니까요. 그죠? SMR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제기했는데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SMR은 작년에 공개했는데요. 크기가 작아서 기존 상용 원자로보다 핵 분열 반응 과정에서 더 많은 중성자가 튀어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많은 핵 폐기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 핵 폐기물 문제는요. 지금 안 그래도 SMR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전 대형 원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도 굉장히 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독일 원전 모두 멈춘다. 핵 폐기물 저장소 찾는데 60년 이상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연말까지 폐쇄 해결을 했던 원전 세 곳을 가동을 4월 15일까지 넉 달간 연장했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가동을 멈췄습니다. 좀 진정되자 가동을 멈춘 거죠. 15일 현재 가동 중인 여러 가지 원전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사용 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전까지 엄청난 가동을 통해서 폐기물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사용 후 핵 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처리되는 난제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보관장에 보관해 놨는데 요거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지하 저장소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지하 저장소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스웨덴의 방사성 방패장이거든요. 요거를 지하에 해놨는데 이런 곳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해당 지역에 방사성 폐기물들 다 해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가동되면서 나왔던 핵 폐기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엔 나중엔 재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버리기보다는 잘 보관해놔야 될 것 같은데 해당된 기술이 완성되기 전까지 다양한 자연재해를 피해서 안전하게 가둬놓을 곳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가둬놓을 곳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폐기물 처리 시설 마련은 더더욱 시급한 과제인데 현재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총 3건의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뭐 남아 있다라는 내용이죠. 뭐 국민의힘 측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내놨는데 특히 김영식 의원안의 경우 2035년 고준위 방패장 부지 확보, 2043년 중간 저장 시설 건설, 2050년 영구 처분 시설 건설 등 구체적인 혐의와 지금 시점과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원전을 중심으로 추가 건식 저장 시설을 증축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건식 저장 시설 그게 뭐가 차이가 있냐? 한번 차이를 봐야겠죠.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처음에 도입된 방식은 임시 저장 시설인데요. 바로 임시 저장 시설, 습식 저장 시설입니다. 사용 후 핵 연료를 수조에 저장해서 물로 식히는 방식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원자로에서 나온 핵연료와 고온과 방사선을 방출되는데요. 이 가장 크게 문제가 뭐냐면 이 중간에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래서 그 다음 방식으로 나온 게 건식 저장 시설이에요. 사용 후 핵연료, 콘크리트를 금속 용기에 저장해서 공기 중에 식히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지식경제부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은 임시저장, 습식저장 시설을 임시저장 시설이라고 해놨고요. 중간저장이라고 해서 완벽한 장기저장 시설은 아니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습식 저장 시설보다 안전한
건식 저장 시설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사용 해결료를 폐기물 관리 사업자에 인수하여 영구 처분까지 저장한다라고 합니다. 영구 처분 방식은 이렇게 다양한 땅속 깊이 묻어 버리는 방식이겠죠. 심지층 처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다양한 뭐 산 속에 넣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더 깊게 땅을 파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임시 저장 시설에서 중간 저장 시설로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중간 저장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미 나왔고 건설이 한번 됐죠. 가장 급한 월성원전 건식 저장 시설을 작년 이미 뭐 만들었고 실제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흐름을 봤더니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사성 수치 서울보다 낮았다. 월성 1에서 4호기 핵 연료 보관 맥스터 내진 설계로 안전 강화 두께 1m 등 다중 자폐 지금 현재 다중 차폐 방식을 적용했다. 뭐 안정성을 높였다는 내용입니다. 경수로 건식 저장 시설 한 곳도 없어. 그래서 고준위 방패 지금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조속히 처리돼서 더욱더 많은 이 건식 저장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반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탈원전 단체가 항소를 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뭐 저장 시설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통과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고리 원전 2030년도까지 핵 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립 한시적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저장 시설이 추가적으로 월성 원전에 이어서 고리 원전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한수원 이사회.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영구화 중간 저장 시설이라고는 했지만 이거 너네 이거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최종적으로 너네 뭐 말은 안전한 지하 시설을 저장 시설을 찾는다라고 말은 해놨지만 그냥 너네 뭐 이거 그럴듯한 계획만 세워놓고 중간 저장 시설을 그냥 영구 저장 시설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영구화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우려가 또 터지고 있죠. 근데 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연구화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뭐 미국, 일본처럼 세계사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처럼 엄청나게 뭐 자연재해가 많이 벌어지는 국가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안정상 수칙을 잘 지켜놓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지금 과거에 후쿠시마에 문제가 됐었던 그 원전 시설, 과거에 지었던 시설인데 지금의 기술력하고 지금 과거의 기술력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원자력 건설, 이 저장시설의 수준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꽤 안전한 저장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근데 뭐 이건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도대체 문제가 뭐냐? 생각보다 원자력 발전소가 최근에 적극적으로 가동됐죠.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원전의 가동에 대한 명분이 섰어요. 게다가 이게 전기세와 가스비가 사람들에게 와닿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기세 2배 폭탄 같은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추가 건설에 대한 것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원자력 가동에 대한 것을, 지금 만들어지는 원자력 가동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심할 때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많이 가동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핵 폐기물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 가장 처음 지금 현재 건설한 월성 방패장 가보니까 증설 1년 만에 핵 폐기물 저장시설 절반이 포화됐다고 합니다. 절반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2037년 완전히 포화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방패장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죠? 여러분들께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러면 정부가 지금부터 현재 정부가 적어도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건식 저장 시설을 굉장히 많이 지어놓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포화가 되면 안 되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건식 저장 시설을 더욱더 열심히 만들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근데 게다가 이 부분을 기술 개발을 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나 이 부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앞서 유럽은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원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확보와 사고 저항성 지금 현재 해결료 사용을 전제 조건으로 붙인 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확보. 결국에는 이 처분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길게 걸린다고 했어요? 짧게 걸린다고 했어요? 아니 독일도 길게 걸린다니까요. 까딱 잘못해서는 이러다 60년 이상 저장소를 찾는데 6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 문제에 지금 당장 저장할 수 있을 만한 저장시설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임시 저장시설을 지을까요? 습식을? 아니죠. 습식 임시 저장시설이 아니라 중간 저장시설인 건식 저장시설을 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건식 저장시설에 건설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 폐기물 관련된 기업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된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핵 폐기물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라고 봐서 관심 종목들을 미리 넣어두신 게 좋겠죠. 제가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르비텍은 2017년도 한국 원자력 연구원을 대상으로부터 받은 지금 현재 방사성 오염 제거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원전 해체 폐기물 처리 기술 전문 기업에 선정된 바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일단 애초에 오염 제거 관련된 핵심 기술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기존에 이런 방사성 폐기물장을 짓는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애초에 오리비텍 자체가요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 보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매출 잘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원전 해체뿐만 아니라 원전을 잘 유지 보수할 수 있을 만한 기술, 지금 현재 시장이 커질 때마다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죠.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이 매출 실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HI라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 기업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당장의 실적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근데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BHI는 사용 후 해결료 안전한 수송과 저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사용 후 해결료 안전한 수송과 저장. 그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에너지 기술평가원의 정부 지금 현재 정부 출연 과제인 방사성 폐기물 기관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사용료 해결료 수송 저장용기 차폐 개발 연구를 소행에 완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는데 테마성은 확실하게 보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우진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원자력 환경 기술 개발을 인수해서 방사능 제염 사업.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사능 핵 연료를 한번 재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는 방사성 물질을 한번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 제거하는 작업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을 때 더욱더 좋은 매출이 날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기업은 오르비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 파동은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더 움직이긴 하는데 일단 오르비텍을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관심 종목을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에 여러분들 원전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이번 달 말에 미국에서 한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6,75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자금을 계속해서 투입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된 기업 주가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 내년도에 원전 수출에 대한 결정이 나고 그 원전 수출에 대한 결정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SMR뿐만 아니라 핵 저장 시설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음 원전 수출을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 중간중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다음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테마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잠시 쉬어갈 동안 다음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데 AI 관련 종목들도 나쁘지 않겠지만 역시나 핵 관련종 그 현 정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원전 관련된 사업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은 수익들을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계속 나올 거라고 보니까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시기에 맞춰서 적극적인 공략도 괜찮아 보인다는 설명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의 말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집 드린다고 했죠. 무료 자료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자료집뿐만 아니라 제가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무료 이재진의 상한가리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이에요. 그죠? 예, 어플리케이션 삼성 핸드폰이 이게 삼각형 이게 알록달록 있을 거고요. 구글이라고 검색하셔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나올 겁니다. 구글 플레이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핸드폰에서 나오면은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재진의 상한관리 검색하시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재진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클릭하시고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무료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게 만들어놨으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로드 이후에 접속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무료 급등천주, 무료 시황, 무료 포착 자료 다양한 컨텐츠들이 매일매일 업로드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다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급등천주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2023년도 2배 급등 AA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 세 번째 공지글입니다. 세 번째 공지글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무료 자료집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 무료 자료집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급등천주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최근에 제가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매력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 미리미리 일일 괜찮은 종목들을 골라서 추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수익률 80% 이상 됩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수익 나니까 이런 종목들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이 시작되기 전 30분 전 보통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8시 30분에 해외 시장이 어땠고 오늘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을 쭉 적어드리면서 시장에서 어떤 관심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올라갔었던 섹터와 간단한 설명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드리고 있죠. 이런 흐름들을 알아야 다음 급등 종목들을 잡아나갈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만 다 합쳐서 여러분께서 한 15분 하루에 10분, 15분, 20분만 투자하셔도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흐름들, 급등 종목 어떤 종목들인지 우리가 안전하게 2023년 모아가서 편안하게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무엇인지 알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회원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성함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아이디 비밀번호만 입력하시고 성함 부분에 아무거나 적으셔도 다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 보호하시면서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도 다운로드 꼭 받으셔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께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